안녕하세요. 수능까지 같이 준비하는 약술 논술 수업 준비한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오늘 설명에 이어서 시작을 할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림 프린트에 한 장만 넘기시면 제 양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칼라로 들어가 있는 리플릿 보셔도 제 양력이 옆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보시면은 2018년 3월부터 이제 작년 2월까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대성고 의대부고에서 수학교사로 근무하다가 작년에 이제 학원으로 전향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수학교사로 수학 책임교사 그리고 진로진학교사, 3학년 담임교사 등 여러 가지 입시의 최전방에서 서 있다가 조금 더 다양한 학생과 다양한 수업을 하고 싶어서 전향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 전향한 이후로는 이제 수정시 입시 컨설팅사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전국 단위 첨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현장에서 만나기 위해서 세종으로 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강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양력을 말씀드린 이유가요. 저는 이제 현재 방배 캠퍼스에서 고산 전담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봤고 그리고 학원에서도 봤는데 딱 현역 친구들이 가기 좋은 전형이 약술 논술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제 오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셨으면 고민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전형을 찾아봐서 설명회까지 왔다. 아, 내 아이보다 내가 좀 더 간절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설명회를 잘 한번 들어보시고 높은 확률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학교 담임 선생님과의 만남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조목조목 우리 아이에게 맞는 게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컨설팅 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점이 하이피면 나를 왜 8월 말에 만날까라는 점이거든요. 지금 6월 말 끝났잖아요. 6월 중순이잖아요. 요때 만나셨어야 돼요. 오늘 잘 오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아이들 마음이 지금 이제 집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6월 준비하기 전에는 엄마 어떡하지? 나 너무 긴장돼. 이번에 재수생 들어와서 이렇게 밀린다는데 어떡하지? 걱정을 해요. 6월 모의고사 보고 왔어요. 요번 모의고사는 특히 그랬죠. 엄마 나 점수 높아. 쉬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내 점수 높아. 그리고 그날 밤 8시에 채점하고 망했다고. 등급가 엄청 높다고. 이러더니 조용해졌죠. 한 이틀 숙연하고 3일 슬퍼하다가 지금 우리 아이들 다시 복귀됐죠. 우리 학원 친구들도 그러거든요. 저희 고3 친구들 특히 이제 딱 요 논술 전형 쓸 친구들은 더 빨리 회복해요. 멘탈이 왜 이렇게 좋아?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막 날아다니는데 근데 걱정이 되는 건 이거예요. 지금 회복이 됐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준비할 것들을 조금 보셔야 돼서 오늘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약술 논술이랑 수리 논술 비교해 드릴 거고 아까 슬쩍 들으니까 인문 논술 있다가 들으러 가시는 분 계시다고 해서 인문 논술까지 같이 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술 논술부터 차례대로 보면 한쪽 더 넘기시면 똑같은 화면 또 있습니다. 약술 논술은 수능 시험 범위에서 다루고 있는 수학 공통 범위인 수원수투를 위주로 단답 또는 단답 서술로 작성하는 시험인데요. 그럼 학교 서술형 정도의 난이도를 생각하면 되나요? 라고 많이 물으세요. 근데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 나서는 학교 서술형 정도도 안 돼요. 그냥 키워드 되는 문제풀이 한 줄 그리고 답 하나 쓰면 끝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준비하기엔 굉장히 편하고요. 그래서 열심히 막 뭔가를 적어내서 부분 점수를 받고 동점자가 일어나서 힘들고 이거보다는 키워드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요것만 핵심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수능 출제 범위랑 동일하게 수원수투 그대로 들어가고요. 밑에 별첨으로 미적분 일부 출제 보이시죠? 미적분 일부 출제 학교 딱 두 가지 있습니다. 국민대학교, 고대 세종대학교.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말하는 거고요. 그 두 개를 제외하고는 미적분이 현재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학교 제외하고 나서는 수원수투만 준비시키시면 되고요.
출제 범위는 연계교재인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이에요. 어머님들 수능 완성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 시키셔야 돼요. 5월 말에 나왔어요. 그래서 수능 완성 들어가 있고 답안 형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답형과 단답 서술형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미적분 출제 학교 그럼 단답 서술인가요? 많이 물어보세요. 아니에요. 미적분 출제 학교는 오히려 단답형을 고수합니다.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단답 서술까지 아이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단답 서술은 어디 있냐? 어머님들이 약술형 논술까지 알아보셨다면 일단 머릿속에 두 가지 학교가 떠오를 거예요. 가천대 그리고 외대 글로벌을 많이 보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외대 글로벌이 단답 서술의 대표 학교입니다. 보시면 되고 일반 수리 논술보다는 훨씬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을 그래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여러분 거에서 요 밑에 표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없죠. 없음 1합 4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봐주셔야 되냐면 와 1합 3도 못 맞춰? 2합 6이 웬 말이야 이렇게 보지 마시고 수능이라는 변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수능 이후에도 엑스트라의 뭔가의 기회를 조금 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보셨을 때 그럼 수능 이후에 시험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굵은 줄로 아마 나갔을 것 같아요. 흑백이어서 굵은 줄 기점으로 위에가 수능 이전, 밑에가 수능 이후입니다. 보이실까요? 수능 이전, 수능 이후. 일부러 구분해 드렸어요. 나 우리 아이랑 19년 살아봤는데 1년 더 시킨다고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올해 무조건 대학 보내야 돼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능 이전 전형을 쓰셔야 돼요. 보이시다시피 최저가 없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 내가 그 대박 중에 한 명일 수 있는 걸. 진짜로. 그래서 안 쓴대요. 경쟁률이 엄청 떨어집니다. 작년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명대학교가 처음 이제 작년에 실시를 했어요. 약술형 논술이. 그래서 그 진학사 홈페이지에 185대 1이 뜬 거예요. 어머님들 막 전화 왔어요. 작년에. 아니 경쟁률 적을 거라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 보시라고. 실제 시험장 보내보시라고. 해서 갔거든요. 시험장에 2명 앉아있는 시험장도 있었어요. 실경종률이 30대 1도 안 돼요. 훅 줄어듭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9월 모의고사가 지나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요 1합 3 보이시죠? 1합 3 학교들. 가천대학교, 국민대학교, 특히 우리 서초 친구들 가천대학교 엄청 요 정도는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렇게 걸쳐놓으니까 고모 끝나고 영어가 3등급에 들어온 거야. 안 가겠대 상명. 그래서 시험을 보러 안 가요. 그래서 실경쟁률이 뚝 떨어지죠. 그래서 한바탕 뭘 또 떨어지냐. 재수 친구들이 또 빠져요. 재수 친구들이 이제 재수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면서 야, 너 재수까지 했는데 올해 대학 가야 되니까 일단 한 장 썼어요. 근데 막상 9월 끝나고 나니까 싱숭생숭한 거예요. 내가 1년이나 더 했는데 여기보다 잘 가지 않을까? 해서 또 안 가, 시험 보러. 해서 실경쟁률이 엄청 떨어져요. 수능 이전 학교들은. 그래서 요 학교들은 올해 대학을 꼭 보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계신 부모님들은 좀 눈여겨서 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를 조금 구분해 드릴게요. 좋은 학교다 나쁜 학교다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보냈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떤 공부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서경대학교요. 우리 공과대학이 조금 큰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공계 친구들 좀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 날짜 9월 28일 굉장히 빠르죠. 제가 학교에서 담임교사로 있을 때 어떤 친구가 붙었냐면 수학만 하는데 수학을 못해.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영어 한다고 하지만 영어 책을 펼쳐놓고 밑에서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교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야 영어 해 이랬어요. 근데 수학을 해. 결론은 수능 수학 4등급. 그래서 내가 재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서경대학교가 수능 직후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걔네 아버님이 그 친구 아버님이 이제 인서울을 보내고 싶으시니까 서경대를 애 몰래 수시에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실제로 4등급 되니까 충격받아 있는데 이거라도 시험 보러 가 해서 갔어요. 얼마나 절실히 받겠어요. 대기번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다 같이 기도했거든요. 대기번호 12번이었거든요. 빠져라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문 닫고 붙었어요. 12번.
4등급이 되네요. 우연이에요. 아시겠지만 일반 수리논술, 입문논술 대기번호 2번 이상 빠지면 이상한 거예요. 그 해에 빵꾸 뚫린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12번까지 갔잖아요. 얼마나 운이 좋아요. 그 친구 지금 행복하게 학교 잘 다닙니다. 근데 물어봤더니 공과대학이어야지 자기네 학교는 괜찮은 것 같다고 스스로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입문을 조금 생각하시는 부모님은 약간 지양하셔야 되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위치는 노원구에 있어요. 의지대학교요. 아, 우리들의 꿈이죠. 간호학과, 방사선학과, 임상병리 여러 가지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들을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상명, 서울에 있는 제일 마지막 최하위권 학교죠. 그래서 인서울 보내시겠다 하시면 상명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수원대학교 마찬가지로 우리 지하철 타고 다닐 수 있죠. 부모님들, 특히 여학생 부모님들 기숙사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지방을 보내실 생각은 있지만 기숙사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제가 학교별로 준비를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왜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제 뒤쪽에 나오는 학교는 어머님들 관심이 큰 학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조금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 되는 학교 정도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대 세종은요, 제가 친구들한테 계속 쓰라고 말을 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홍대 세종의 위치는 알고 계시겠지만 고대 캠퍼스, 건대 캠퍼스, 홍대 캠퍼스 다 붙어 있습니다. 세종에 붙어 있고 기숙사 얘기 많이 하시는데 새학교 통합 행복기숙사라고 그 앞에 있어요. 그래서 거길로 보내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왜 말을 많이 하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자유전공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 있죠. 엄마, 나 엄마 때문에 대학 가는 거지 나의 원래 꿈은 음악이야.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보내시면 됩니다. 자연예능 자유전공이거든요. 홍대 특징을 살려서 그래서 투메이저에서 엄마와 아이의 적절한 협의를 볼 수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삼육대학교요. 우리 서울의 마지노선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셨을 때 보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삼육대는 단답이 아니고 단답 서술이어서 풀이과정 한 줄이 필요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되고 한국기술교대 요즘 많이 물어보세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그 속마음을 잘 한번 생각해보면 처음 말씀드린 그거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를 꼭 대학을 보내겠다 올해. 이제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고대세종 2합6이죠. 음영 표시가 슬쩍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프린트 같이 보고 있는데 근데 제 거에선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미적분 출제 학교입니다. 그래서 미적분 단답 출제로 되고 있고요. 고대세종은 담임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작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저 서울에서 대학 다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엄청 열심히 세종 갔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랬더니 다 루트가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대 세종은 많이 꼭 뽑고 이제 본인 하기 나름에 따라서 올라올 수 있는 제도가 아직은 있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강남대학교 올해 신설 학교예요. 강남대학교는 제가 뒤쪽에서 설명을 따로 안 드릴 건데요. 일단 기출이 없고요. 그리고 과는 다양하게 뽑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일까라고 보시면은 아마도 강남대학교 밑에 신한대 있죠. 그리고 신한대하고 맨 밑에 보시면 한신대 있는 거 보이시죠? 세 개 학교는 같은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학대학교라고 해서 있는데 이제 이름이 한국에 들어가 있으니까 국립대다라고 국립대 아닙니다. 사립대예요. 사립대예요. 그리고 한국공학대학교는 지금 현재 모의 논술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본인 학교들의 홍보를 위해서 여러 논술 자료집들을 많이 발행하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밑에 보시면 한국외대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운데 보시면 글로벌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글이라고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용인 캠퍼스예요. 용인 캠퍼스. 1합 3이고요. 그 옆으로 따라가시면은 시험 날짜 보시면은 지금 쭈루룩 겹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중에서는 학교를 고르셔야 됩니다. 날짜가 겹치면 학교 하나밖에 못 써요. 그래서 머리를 썼죠. 어떤 학교가? 가천대학교가. 자, 가천대학교 저희 때 적성고사 살아있던 유일한 학교거든요. 적성고사가 사라지고 나서 갑자기 가천대가 탄생시킨 게 약식논술. 약식논술의 최초 학교고요. 그렇다 보니까 자료가 엄청 많아요. 그럼 아이들이 준비를 더 많이 하겠죠.
경쟁률 제일 높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친구들하고 협의하실 때 아이들이 제일 먼저 마음에 품는 학교도 가천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6장의 약식 논술을 쓰자라고 하면은 한 장 꼭 가천 자기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선으로 한 장 쓰게 해야겠다라고 하지만 저는 비추천하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준비 당연히 시킬 거예요. 가천대학교 준비 시키지만 왜 비추천이냐? 작년에 시켜보니까 다 합쳐서 2개 이상 틀리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냐? 단답이에요. 부분 점수가 어디 있어요? 못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려운데요. 구멍이 뚫리면 5개까지 틀려도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3, 4등급이면은 풀 수 있어요. 다 풀 수 있어요. 마음 편히. 근데 왜 떨어져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뒤쪽에 문항수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국민대학교 올해 신설이죠. 2합 6이고요. 음영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셨죠? 미적분 출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방배에서 일을 하면서 친구들하고 이미 상담을 끝낸 상태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발자국 빨리 상담을 해야 애들이 7, 8월을 조금 알차게 보내기 때문에 육모 끝나자마자 어머님들 상담 첫 주에 다 끝내고 2번째 주에 아이들 상담 다 돌렸는데 애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국민대예요. 지금. 그 부모님들이 말하시는 그 순위 있잖아요. 땡땡땡땡 땡땡땡 이게 하는 거.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하긴 좀 그러니까. 그 순위 안에 꼭 국이 들어가 있잖아요. 국이 쏙 들어가 있을까 애들이 거기까지는 가볼 수 있겠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국민대. 근데 지금 시험 문제가 예비로 나왔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식논술 하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로 잘 볼 수 있나요 하면은 아마도 수준은 국민대랑 고대세종이 제일 높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감하기로도 그렇고 도형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도형 문제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신에 장점도 보이죠. 시험 날짜, 제가 이거 시험 날짜 순으로 예쁘게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시험 날짜 순으로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보이시죠? 준비시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아이들이 물론 수능 끝났다고 날잘 막 놀겠지만 일주일 놀게 하고 적정한 협의 안에 다시 공부시킬 수 있는 학교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길다. 제가 수리논술 강의도 방배에서 하는데요. 이 학교랑 접촉되는 학교가 우리 인하대 아주대. 그래서 인하대 아주대가 같은 날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인하 아주 볼래? 국민 볼래? 대부분 국민 선택합니다. 서울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시키기 조금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 하나씩 뜯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을지대학교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이공계, 특히 의료계열, 보건계열 쪽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무조건 쓰게 하셔야 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을지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금만 찾아봐도 확인할 수 있는 딱 하나. 많이 돌아요. 많이 돌아요. 그래서 논술 전형에선 돌지 않거든요. 추합이 없어요. 근데 얘는 추합이 있어요. 이 학교는. 이유가 뭘까 생각하면 딱 하나예요. 그냥 수능 이전에 봐서 그래요. 수능 이전에 봐서. 보시면 간호학과, 방사선학과 많이 물어보시는 거, 그리고 물리치료학과, 치의생학과 다 있고요. 보건 말고 없나요? 있어요. 일반 이공계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하셔서 보내시는데 주의하셔야 될 건 캠퍼스 이름이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도 간호의정부가 있고 간호성남이 있어요. 그래서 2군데 나눠서 뽑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실 때 좀 위치를 보고 지원을 하셔야 되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성남이 좋을까요? 의정부가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어머니 다 성남 얘기하시죠? 성남이 그래서 컷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개수를 볼게요. 국어 7문항, 수학 7문항 해서 총 14문항 출제되는데 응시 시간 70분이에요. 근데 옆쪽으로 제가 문제를 실어놨어요. 제가 학교별로 다 문제를 정리해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 얘가 실제로 작년에 나왔던 을지대학교 문제예요. 그리고 그 대학에서 말한 이 문제 출처입니다. 출처를 보시면 수능원성 유형편이죠. 보이시죠? 얼마나 다를까요? 어머님들 눈에도 다른가요? 얘네가? 뭐가 다르냐면요. 원래 2였는데 4로 바뀌었어요. 많이 달라졌죠? 공부시킬 수 있을 것 같죠? 수능에 몇 점짜리인가요? 나오면 3점. 요 정도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우리 해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보시면은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지 과정을 서술하시오라는 말은 없죠. 단답이에요. 답만 쓰면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 제가 이 문제를 콕 집어서 온 게 아니고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그래서 을지대학교 문제 스타일이 이런 거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상량대로 넘어가 볼게요. 어머님들이 fx 나오면 뭐 어려워하세요. 어렵다. 이거 수능 2점이에요. 2점이 아까보다 더 떨어지죠. 근데 생긴 게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다 같이 어려워해요. 생긴 게 별로여서. 근데 점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단답으로 출제가 되면 주관식에서 3점이거든요. 근데 밑에처럼 객관식으로 나누면 이제 객관식 2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객관식이냐 주관식이냐의 차이지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봤을 때 2점, 3점은 다 맞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셨을 때 큰 차이 없다. 근데 그 옆을 쭉 따라가 볼까요? 우리 아까 자연, 인문 다 섞여 계셔서 자연 같은 경우에 국어 2문제 나와요. 그리고 인문 8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약술형 논술이라고 앉아서 설명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 강사이지만 불구하고 국어 시키셔야 돼요. 같이. 국어도 그럼 시험 범위 동일한 걸 수능 특강에서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시험 범위는 동일하고요. 국어는 조금 시키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시험을 다 사탐을 응시할 거여서 자연 넣으면 안 되나요?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좀 더 잘하면 수학으로 넣으시면 되고 아니면 인문으로 넣으시면 되고 전공만 조금 잘 선택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셔서 넣으시면 돼요. 똑같다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수능 보게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능 보면 자동 준비되더라 라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능 이전 학교입니다. 홍대세종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릴 때 여기 학교 부모님들이랑 협의되는 그 학교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연계열이랑 예능계열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 밑에 쪽으로 보시면 자유전공에 자연예능 투메이저로 들어가 있는 그거 제일 많이 뽑고 홍대세종에서 제일 밀고 있는 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넣게 되면은 이제 조금 많이 돌기도 하고요.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시험 문제 수준은 방금 전에 봤던 상명이랑 비슷합니다. 그렇죠? 일부러 밑에 똑같은 유형을 제가 수능 특강에서 다 찾아왔거든요. 이거 올해 수특이에요. 올해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랑도 유사하죠. 그래서 그냥 수능 특강 열심히 공부하고 수능 완성 열심히 복습시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대세종 넘어가 볼게요. 고대세종 2함 6인데요. 수능 이후에 이제 시험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조금씩 생각을 하세요. 수능 이후에 있으니 아이들이 수능을 못 봤을 때 그래도 여기라도 보내시겠다. 이제 보통은 수능 끝나고 나면 어머님들도 내려놓는 선이 주요대학교 캠퍼스까지는 조금 어떻게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아이들도 뭔가 하나를 걸쳐 놓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말하는 데가 주요대학 캠퍼스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고대세종 멀지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수준은 지금 비슷해 보이죠. 라고 말씀드리지만 숫자만 다릅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 조건을요. 그냥 나의 밑에다가 이렇게 조건 없이 하나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니까 수능 완성, 수능 특강 열심히 시키면 좀 되더라. 근데 저만 잠깐 돌아갈게요. 돌아갈 수 있나? 네. 보시면은 홍대세종 바로 앞 문제였는데 여기 예제 써 있는 거 보이죠? 근데 지금 그대로 넘어갔더니 수능 특강 레벨 2 갑자기 레벨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수준이 아이들 체감으로는 높아요. 이제 제가 보기엔 다 거기서 거긴데 아이들 체감은 레벨 들어가면 살짝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라고 바라보시면 돼요. 안타까운 건 자연계열만 모집하고 있습니다. 좋은 건 많이 모집해요. 인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국외대 글로벌로 넘어갈게요. 외대 글로벌은 이제 가까워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용인에 있다. 여기는 미적분 출제되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요. 얘도 마찬가지로 레벨 2죠. 그래서 살짝 어려워요. 제가 외대 글로벌은 잘하는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외대가 재작년에 처음으로 서울에 이제 과를 하나 만들었죠. 이제 제가 수학 강사라는 걸 감안하고 들어주셔야 돼요. 랭귀지 앤 AI라는 학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서울에 있는 건데 이제 유일한 서울의 자연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가 2합 4거든요. 두 개 과목 합쳐서 4. 엄청 빡세죠.
시험 요령이 동일합니다. 해볼만 하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했던 친구들이 거의 한 장씩 다 품었거든요. 무슨 일이 생겼냐면 최저를 못 맞춰요. 아무도. 처음 시행됐을 때 2합 3이었어요. 두 개 과목 합해서 3.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탐구 하나에 영어 2등급. 얼마나 깔끔해. 할 수 있대요. 시험 봐봐. 되나. 그거 되면 인솔하지. 그쵸? 그래서 그거 다 안 돼가지고 최저가 지금 이제 떨어진 거예요. 올해 2합 4거든요. 시험 요령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높은 학교 하나 더 준비시키고 싶은데 별도의 수리 논술은 약간 부담스럽다 하시면 이제 여기에 서울캠 정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다만 2합 4를 맞추셔야 돼요. 가천대학교 많이 했던 학교죠. 그래서 1합 3이고요. 수능 이후에 있는데 제가 아까 시간 없어서 아이들이 많이 못 푼다고 말씀드렸던 게 국어 6문제, 수학 9문제예요. 15문제나 출제되는데 시간 80분밖에 안 줘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와중에 2개 이상 틀리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수하면 끝인 거예요. 끝. 그래서 제가 가천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뭐를 강조하냐면 제발 국어 공부하라고 말해요. 국어를 다 맞아야 수학에서 시간을 조금 확보를 하죠. 계산을 하면서. 그래서 국어 공부 같이 시키셔야 돼요. 가천대는 특히. 국어 비중이 조금 있습니다. 시험 문제 난이도는요. 비슷해요. 수능 특강이랑 그 레벨 1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릴 때 레벨 2부터 아이들이 체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레벨 1까지는 이제 무난히 아이들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모집 인원 최다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학교였던 만큼 모든 과의 대부분의 인원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명, 3명, 많게는 20명까지 모집하는 전공이 있기 때문에 잘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클라우드 공학이라고 이제 자유전공이에요. 자유전공인데 이제 소위 말하는 메이저 학과인 거죠. 가천에서 밀고 있는 이제 거기랑 다른 과 역시 최저는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학과를 지원하실 경우에 별도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국민대학교 얘기 많이 하셔서 이제 요즘 약식논술이 그나마 또 인기를 얻기 시작하고 아이들도 마음 편히 시작한 게 국민대의 역할이 조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대학교는 2합 6이고요. 수능 이후에 진행이 되는데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미적이 나와요. 그래서 미적을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좀 어렵겠죠. 당연하게도. 근데 좋은 거는 보시면 국민대에서 내놓은 얘가 모의 문제거든요. 근데 얘가 밑에 있는 수능 특강 보시면 유제 문제랑 유사해요. 그러니까 처음 시행이다 보니까 마냥 어렵게 못 낼 거예요. 국민대도. 그래서 그렇게 높은 수준보다는 딱 요 정도 난이도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의 문제 나온 건 대부분 레벨 2까지 넘어가는 문제는 없습니다. 미적분에서. 다만 수 1과 수 2는 레벨 2까지 나오더라고요. 본인들이 제시한 그 예제 문제에. 그래서 전략이 미적분에서 뭔가를 하겠다라기보다는 수원수투에서 조금 레벨을 높이겠다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국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어 시키셔야 되고 국어 2문제는 맞아야 돼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자, 인문에서 얘를 시키겠다 하시면 수학 2문제를 얻어가야겠죠. 근데 수학 2문제는 당연히 인문이기 때문에 미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수원수투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 방향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계속 보셨다시피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계속 반복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열심히 시킬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100%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확률 싸움을 좀 하고 싶다 하시면 요게 투자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수능까지 같이 준비가 되니까요. 그래서 수능 준비랑 같이 가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약술 들으면서 수원수투 내용 전반적으로 짧게 다 돌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주차별로 안내가 나갔었는데요. 이제 2달 동안 다 끝나요. 수원수투 싹 다 끝나요. 2달 동안 개념 정리 다시 해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연계교재 전체 풀이 이런 곳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듣게 하시면은 수능 준비까지 같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중요 개념 재확인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답 소설 학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추출을 할 거예요. 제가 전국 단위로 논술 첨삭을 했잖아요. 작년 내내. 의외로 아이들이 답을 대입해서 맞춰요. 특히 우리 요 정도 친구들은
정답률 가끔가다 점수가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숫자가 비슷한 게 있어서 답을 보고 대입을 했더니 원래 게 나왔대요. 그래서 찍었더니 맞았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이거 보면 지금 점수 우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다시 대비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 통해서 반복 심화 계속 시킬 거고 변형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개별로 대면 참석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하면 뭐 단답하면 맞고 틀리고 이게 아니냐. 방금 말한 것처럼 아이랑 대화를 해야 어디 뚫려 있는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별로 들어가서 전부 참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좋아하고 친구들은 싫어하는 개념 부족 시 개별 추가 과제는 무조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제일 부족한 게 사실 아시죠? 공부해봐서 저희 땐 정석이었잖아요. 그쵸? 수학의 정석 첫 페이지 집합 완전 까만데 뒤에 다 하였잖아요.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쵸? 비슷한데요. 지수록을 엄청 열심히 봐요. 우리 친구들이. 근데 지수록을 끝에 n제곱근이 나오거든요. 갑자기 막 루트 앞에 n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놔요. 거기서부터 하얘지거든요. 근데 걔네가 보통 꼭 한 문제 출제돼요. 수능에서든 아니면은 약식이든. 그래서 제가 n제곱근 수업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네 3학년 때 무조건 n제곱근 어떤 형식이든 2점, 3점, 4점 한 번씩은 만난다고 말을 했고, 이번에도 나왔죠. 용모 때. n제곱근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새로운 개념이잖아요. 중학교랑 다른 개념은 무조건 한 번 나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맞추냐. 방금 말씀드렸던 밑에 2, 4, 6, 8 있으니까 짝수인 거 알았대. 짝수야. 넣어보는 거야. 넣었는데 음수가 아니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이니까 수능 얼마나 잘 맞춰요. 그렇게 맞춘 거예요. 그 친구들 서술하게 시켜봐요. 난리 나겠죠. 이런 개념들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풀면 안 되거든요.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채워줄 거예요. 그래서 추가 과제 나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수업 시간은 9시 반부터 1시로 나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학원을 일찍 옵니다. 이제 오늘도 어머님들 11시에 설명회였는데 저 오늘 9시 반에 왔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좀 일찍 올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아이들 좀 필요한 시간에 질문도 받고 참석할 거 있으면 참석도 해주고 할 거니까 케어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1대1 참석하고 나서 이제 아이가 만약에 추가로 참석을 받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참석도 돌려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1대1로 잘 챙겨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일부러 이렇게 실어놨어요. 이거 실제로 되는 QR이거든요. 어머니 핸드폰도 이렇게 찍으시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복습 영상 링크가 이걸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해당 모든 영상은 찍어서 아이들한테 들어가는데요. 그 회차에 온 친구들한테만 제공이 돼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복습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주요 개념 문제풀이 전부 다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뿐만 아니라 보시면 알겠지만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중요한 개념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정리해서 일부러 영상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용도도 있어요.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는 것도 그렇게 확인할 수 있게끔 계속 영상으로 유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걱정이 많은 걸 저도 알아요. 제가 이 시기에 담임하면서 제일 고민이 많았거든요. 어머님들 오셨을 때 무슨 얼굴로 어떻게 대화를 하지? 민낯을 어머님들이 과연 아이의 성적을 실제로 알고 있을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걱정을 했었어요. 네, 다행히 어쨌든 여기는 학교가 아니고 학원이라는 공간상 어머님들이 잘 알고 오신 거니까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3, 4등급 친구들 9회 모의사 때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3, 4등급 친구들은 어머님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오셨다는 건 어쨌든 입시를 뭔가를 성공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오신 거니까 6장의 카드가 있어요. 그 중에 2장 정도는 고집을 부르셔서 약식을 조금 지키셔야 돼요. 아이들로부터. 그래서 2장은 쓰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시험이 끝난 전형은 아이들이 확실히 이야기가 되고요. 시험 전에 있는 아까 학교들 있죠. 걔네들 정시로 갈 수 있다는 거 자기네가. 제일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수학이 5등급인데 자기 가천대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깨주지 하다가 수능 배치표에 점수 넣어줬어요. 넣어주니까 이야기가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냉정하게 보는 시선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학교 선생님하고 대화할 때 애를 데리고 가시고 꼭 우리 아이의 실제 성적을
이제 그 학교 프로그램에서 돌리는 게 있어요. 정시 배치표로 돌려달라고 한번 부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야기가 조금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정시 배치표에 넣어서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조금 좋고요.